자, 인도 명령의 신청인과 상대방. 자, 신청인은 매수인과 상속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는 채권자가 없죠. 채권자가 없다. 채권자 나오면 오지랖이다 라는 겁니다. 자, 채권자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제 집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만 따라가면 되겠죠. 난 이제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표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내가 받을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가서 채무자 너 이거 팔렸는데 아직도 너 거기 살고 있니? 매수인한테 줘! 이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인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매수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죽는다면 그자의 상속인도 역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매수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특별승계인, 일반 승계인 요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법률 용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 승계인이라는 것은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하나, 어떤 권리관계 하나, 어떤 의무 하나, 어떤 채무 하나 이렇게 특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자의 모든 지위를 떠안는 것을 일반 승계, 특별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속이죠. 즉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자의 상속인은 이 사람의 부동산, 이 사람의 뭐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 혹은 이 사람의 채무를 내가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떠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 또는 일반 승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얘와 차이가 있는 게 특별 승계인데요. 특별 승계는 반대의 의미, 즉 하나만, 요것만, 이 채권만 승계하겠다. 요 채무만 승계하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 혹은 일정한 채무가 인수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승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발생됐다. 그랬을 때 그 상속인은 일반 승계인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지위만을 넘겼다. 이러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 특별승계인은 자기한테 넘겨달라. 즉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인도소송을 밟은 다음에 인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매수인과 상속인 혹은 법인이라면 합병 등을 통해서, 자, 법으로 인격이 주어진 법인인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죠. 자, 그랬을 때 법인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다. 그러면 합병 등을 통해서 원래 기존의 법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새로운 법인이 일반 승계, 포괄 승계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인인 경우에는 상속이 대표적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승계는 상속 등, 합병 등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별 승계인은 인도 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없다. 자, 일반 승계인이라 함은 단일한 원인, 즉 여기서는 사망, 자연인인 경우 사망, 상속,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등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일한 원인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 승계인을 말한다. 특별 승계인이랑은 차이가 있죠. 자, 상대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이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죠.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만약에 거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나가라고 못하겠죠. 우리가 뒷시간에 나오겠지만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권리가 있고 매수인이 일응, 인수, 떠안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자한테는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겠죠. 돈을 주기 전까지는 혹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함부로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러하겠죠. 즉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여기서의 전제 조건이고요. 대항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자,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점유자라면 모두, 즉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나 그자의 일반 승계인 또 나왔죠. 그자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자의 일반 승계인한테도 당연히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즉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표시된 채무자를 말한다. 즉 실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그 실제의 그 채무자 말고 예를 들어 뭐 연대보증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연대보증인도 사실은 채무자에 속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에 표시된, 즉 결정문에 표시된 그 채무자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 일반 승계가 일어났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공동 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즉 예를 들어 채무자 홍길동이 사망해서요. 홍길동의 상속인 홍1,2,3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2,3를 모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피신청인의 자격이 1,2,3 다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각각 신청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실무상 하나의 신청서로서 이자들을 모두 특정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신청서로 공동 신청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민사집행법이 저희가 제정이 된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민사소송법 뒤에 편철돼 있던 조만한 법률이었어요. 즉 민사소송법 안에 있었던 절차에 불과했는데요. 요게 이제 따로 나와서 민사집행법이 제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점유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점유를 했냐, 요게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점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요 절차를 통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부터 살았든 그 후부터 살았든 변론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즉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면 모두 다 내쫓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변경이 되었다. 이것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즉 채권자는 안 되고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6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 자, 만약에 6월이 지났다. 즉 이러한 특칙까지 줬는데 6월이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 소송 밟아서 인도 판결 받은 다음 인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6개월이 지났다. 매각대금 다 낸 뒤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집행 권한을 얻은 뒤, 소송 제기했으니까 판결 받겠죠. 판결을 얻은 뒤 인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시기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막바로 그냥 명령을 신청해버린다라는 거죠. 인도 명령을 막바로 신청한다. 자, 인도 명령의 신청 역시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대한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건 예시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명령 신청보다는 빈도가 높습니다. 즉 실제로 매수인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가 있죠? 그 부동산을 손쉽게 내 손아귀에 넣는 그런 것이 내 관심에 있겠죠. 돈은 다 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회유해서 잘 구슬려서 조금의 비용을 주고 빨리 내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는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신청인 김매수, 매수인이니까 이름이 김매수죠. 자, 피신청인 이름은 이채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대항력 없는 모든 점유자를 포함합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채권자 박채권과 채무자 이채무 사이에서 이러한 사건 번호를 가진 부동산 경매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신청인, 저는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돈 다 낸 사람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이것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안 한 상태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예였습니다.